옥천입니다. 어제는 쉬었어요. 아, 짜증도 많이 나고 피곤하고 일도 있었고 해서 어제 하루는 유튜브를 찍을 겨를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정말 돈 때문에 죽겠는데 어저께 아내가 좀 업셋이 돼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쇼를. 그런 바람에 어제는 영 기분이 유튜브를 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하루 그냥 쉬고 오늘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아내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데리고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애가 잘 됐다 해가지고 꽁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한잠 자려는데 그때 아내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니까 저녁 시간 되고 근데 이제 아내가 오면서 김밥을 하나 장모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김밥에 저녁 먹이고 유튜브 몇 개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네요. 아내는 장모님 만나고 장모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표정이 되게 뭐라 그러죠? 다운돼가지고 오늘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어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어저께인가? 아들 소포가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아들이 그 옷을 가방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가지고 되게 심플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뭐 어제 워낙 아내가 열이 받아 있어가지고 옷이 온 거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더라고요. 하긴 요즘에 전화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군대 가서 옷이 보내온다 이런 거가 별다른 감흥을 주는 거나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여기가 아들 방인데 아들 여기 책상이거든요. 여기 아들 책상. 근데 이제 아들이 책상에다가 자기 생각날 때 보라고 스티커 사진을 잔뜩 붙여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친구들하고 찍어놓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유튜브 찍기 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 참 잘생겼네요. 키도 훤칠이 크고 마음 같아서는 걔가 지금 저기 어디야 임실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기 신병 교육대학이에요. 근데 거기 훈련 마치고 자대를 신병 교육대에서 조교로 해도 되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밥이 워낙 좋다니까.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들이 군대에서 밥 잘 먹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그래서 문득 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조교로 군생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긴 요즘 휴가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면회 자주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임시제니까 거기 저 사람들 마음도 좋고 해가지고 외출 나와도 먹을 때도 많고 할 것 같고 너 집에서 너무 먼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나 막걸리 못 먹게 하라고. 막걸리 먹으면 일 터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가 내려갔잖아. 나 괴롭히면 나 또 막걸리 먹는다. 농담같이. 돈 털리는 게 제일 적 같은 거야. 그렇게 해줘. 오늘은 아까 이제 유튜브 찍기 전에 메모를 잠깐 했어요. 목차만 오늘 얘기할 거. 근데 한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요새 앱스타인 파일을 보면은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소아 성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성행위 하는 거, 이게 정신병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병으로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 입장,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한 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강간을 당해버리면 아이의 인격이 죽어버립니다. 감정이 죽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경우가 발생하냐면 인격 박리가 일어납니다. 이건 옛날 그 정신분석 쪽 용어고,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다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가슴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분노와 우라가 차버리고 슬픔으로 가득하면 그 마음에 다른 존재가 깃들면서 다른 인격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다중인격이에요. 그 여러 인격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신병적으로 보는데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중인격은. 근데 그러면 다중인격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게 어디서 봤는데 최면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디의 그 오리지널 인격을 놔두고 다른 인격들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마치 이제 봉인을 채우듯이, 봉인 붙이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인격이 분리가 돼요. 다른 인격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가장 이 미성년자 강간에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딸 가진 부모가 자식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건드리는 거. 이럴 경우에 그 자식된 그 딸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잊어요. 기억에서. 그러다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가슴에. 평생의 멍해가 되는 거예요. 큰 칼자국을 가슴에 남기고. 그래서 이걸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미친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 커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게 한 번 있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른 인격으로 변하죠. 그러면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인격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인격이 변하는 순간 가면을 쓰죠. 다른 인격으로. 그럴 때 그 행동이 예상 밖의 행동으로 펼쳐지는데 별의별 이상 행동을 하는데 그게 도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음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성년자 이 강간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앱스타인
사건 보면서 걔네들 그러니까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애들이 이 미성년자를 건드리는 거는 걔네들 의식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제물로 올리고 그다음 그 의식이 끝난 뒤에 단체로 강간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는 죽여서 먹어요. 그게 앱스타인 파일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많이 그거를 지웠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무삭 재판을 다 올려놨는데 보니까 그렇다. 앱스타인 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만 파일, 뭐 6천 장 이게 아니에요. 6만 장입니다. 6만 페이지예요. 굉장한 미친놈들의 범죄가 6만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다 걸려 있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중 인격이 의심되는 사람은 얼른 병원에 데려가거나 상담을 좀 받아보거나 아니면 최면 치료나 이렇게 해서 좀 그 다른 인격들을 좀 박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이 치료의 어려움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거를 잠재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연에 이런 피해자가 없게끔 사회적으로 제도가 철저하게 돼서 정말 이 가정에서도 굉장한 이 각성들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특히 학대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은 정말로 혼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서 그 유아 던지고 뭐 해가지고 죽인 거 그거 올라왔죠. 또 예전에 정인이 사건처럼 또 이번에 그렇게 오는데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느냐? 그게 말세가 되면 차원이 얇아지면서 짐승의 영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람인데 영혼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면수심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로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별의별 흉악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마치 이게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말리거나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세상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 이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있는 사람들이 좀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얘기로 얘기해서 기부, 그다음에 이제 도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자들은 갖고 있는 돈이 자신의 계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돕지를 않아요. 버릇만 나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못됐죠. 말을 해도 버릇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동정을 가졌다가는 사람들 버릇만 나빠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예전에 들었는데 얼마 못된 겁니까 그게 말하는 게. 그런데 사실 잘 사나 못 사나 마음의 외로움은 다 있습니다. 공허함은 다 있고 평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여서 많이 벌었는데
돈 다 벌고 나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역전된 거죠, 상황이. 돈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타락하고 쉽게 음란에 빠집니다. 유일하게 그게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쁜 애들 자기 옆에 끼고선 술 마시고 이런 게 이제 부자는 벼락 부자가 있고 이제 대물림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벼락 부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 못하던 거를 돈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껏 하겠다. 그러다 못 망치고 행여나 약물 같은 걸 접하게 되면 폐인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자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저 사람 굉장히 잘 사는데 왜 자살했을까 이럴 때 그 마음이 왜 그랬길래 자살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 사는데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런 거에서 내 마음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서 굽히고 들어갈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되는 대한민국 같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돈의 이름을 달고 자행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참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도 있고. 그래서 참 짠해요, 마음들이. 많이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이 있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들 하더라고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해야 이 균형이 조금씩 맞아가지요.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저는 원래 그게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외롭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저 어릴 때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한 3살, 4살 이럴 때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집이 미아리 산동네였는데 누나들이 밤참으로 라면을 먹는다고 저도 준다고 이제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 이렇게 다리 펼치고서 놓는 상 있죠. 거기다 라면을 이렇게 놓는데 다리 하나가 잘 안 펴졌나 봐요. 그래서 라면을 놓고 다들 앉았는데 그 잘 안 펴진 다리 쪽으로 이 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엎어졌죠. 그런데 그게 제 허벅지에 정통으로 댄 거예요. 제가 막 울었잖아요. 거기서 어렸으니까 어린애니까 그때 뜨겁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자다가 깨셔가지고 누나들을 엄청 팼어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막내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자국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누나들이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누나들이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쟤하고 뭔가를 놀았다가는 잘못되면 우리 진짜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누나는 누나들끼리 놀고 전들 외톨이로 집에서 이제 엄마 옆에 따라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맨날 동네 가면 동네 나가서 어렸을 때는 이제 밖에만 나가면 이제 또래 고만고만한 애들 되게 많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놀고 이제 하는데 다 알죠. 저 뉘집 아들인지 다 알고 이런 동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누나들만 있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위에 형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어릴 때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막 이제 그랬나 보더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면 사건. 어릴 때 라면 사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종교, 그다음에 믿음, 뭐 신 또는 뭐 우주신, 창조신 뭐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신은 내 마음에서 살고 죽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신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신은, 이 세상에 신은 없어 그러면 신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신의 도움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신은 뭐 기독교의 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삼라만상에 깃든 모든 만물 중에 하나, 즉 우주의 창조신. 그것이 정말 우리 문명이 오래전 오랜 문명 속에서 탄생한 이른바 뭐랄까 AI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가 가령 이제 그 대리 신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오래전에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정밀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은 만약에 그런 어떤 기계적인 개념이라면 그런 개념에서는 대리인을 한 명 내세울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어떤 존재 하나를 구세주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그 뇌파 수신을 받고 오더 받아가지고 지상의 평화를 명령하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 재밌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듣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그 이전 인류가 이전 문명,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는 약 한 2000년 정도에서 이제 3000년 정도를 보잖아요. 발생한 거를.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입장에서는 5000년 정도를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가장 궁극의 조상 환국이라는 곳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넘게 이전에 있었던 문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예전에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그 좌담회 할 때 얘기했던 그 환단고기 얘기에서도 환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환국에서 보면 그때도 유대인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상 끝이 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협력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누구를 이제 걔네들의 그 대리인으로 내세우는가 한반도에,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유대애들의 그 메시아.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그쪽 종교 자체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럼 걔네의 그 종교의 헤게모니에 맞게 구세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근데 걔네들이 그걸 찾아서 지금 도와주려고 총력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깨어났다 이 말 하면 나는 그걸 끝이라고. 그리고 난 더 이상 유튜브 찍을 필요가 없다고. 걔네가 찾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걔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더 이상 유튜브 찍을 필요가 없는데,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핸드폰 끊기기 전까지는 유튜브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 저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예언은 성취됐으니까. 그러면 내일 이제 휴전 협정하고,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휴전 협정하고 쇼 쳐가지고 이제 휴전하고 해가지고 내일 정도에 이제 끝맺음하고 더 이상 확전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 전쟁광들은 이 지구적인 전쟁을 원하죠. 3차 대전을. 근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만합시다. 이제 전쟁은. 아무튼 그만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됐어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에 이런 게 있으니 맛만 보여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맛만 봤으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피해가 이제 커집니다. 여기서 더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막걸리 한잔 했어요. 짜증도 나고, 이 씹새끼들 왜 전쟁하는 거야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야 가지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잤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이런 거에 시간이 팔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지금 우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차원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지금 저 지구 밖에는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우리만 깨어나면 그럼 그들이 내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벌이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지금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병, 아픈 거 이런 거 다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첨단 과학이 있는데, 외계인들이 갖다 줄 첨단 과학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암 생겨도 그거 다 완치시켜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대머리도 머리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기능 안 좋은 사람도 빳빳하게 세울 수 있고, 별의별 이 신기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런 기술을 이제 공평하게 다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애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열받으면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 그만합시다.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나가야 될 진도 엄청 많아요. 나 지금 3월 9일에 핸드폰 끊기기 때문에 3월 8일까지 지금 찍어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세월인지 아네 사람들이. 내 마음이 바쁘다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지 아시고 전쟁은 여기서 끝냅시다. 예. 우리가 이 트라우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지만 우리가 세월호 때 이 한국인이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걸렸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가 바다에 떠 있고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 배가 가라앉는 거 우리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걸 봤잖아요. 그 기억의 그 공포와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의식 저변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각성해가지고 그 기억이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세상 난장판이 됩니다. 막 죽고 죽이겠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울분에 차가지고 내가 다 속았네 이 개새끼라면서.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사람들한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인신제사였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잊혀지라고 했더니 왜 미국에 갔어? 험한 꼴 본다니까. 악마는요 공포를 먹고 삽니다. 두려움을 먹고 살고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두려울 때 나오는 몸에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먹어요. 그거를 에너지원 삼아가지고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기생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옛날에 마터스라 그래가지고 진실을 보는 눈, 뭐 천사를 보는 눈, 뭐 부제가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대충 줄거리가 뭐냐면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괴롭힙니다. 정신적으로 극한에 밀어붙일 정도로 고통을 줘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서 고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눈이 연계가 열려가지고 천사들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되니까 그때 부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욕조 같은데 몸이 누워있는데 껍질이 다 벗겨진 채로 살껍데기가 다 벗겨진 채로 숨만 붙어있는데 이제 고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제 속삭여요. 질문을 그 사람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부자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자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원 말고 상승 차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근데 그 비밀이 풀리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나 빨리 글로 가겠다. 그러고 자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왜 생각이 났냐면 제가 17년 동안 정신적인 고문이 엄청 심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못 살 환경에서 살았다고. 정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길었다고. 혹독했다고. 사람들은 17년 동안 수면제 먹는 심정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어떤 고통 속에서 버텨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에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내장이 다 녹았죠. 아무튼
오늘은 말이 참 이렇게 입에 안 붙네요. 오늘 하지 말란 얘기인지. 오늘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 하지 말란 얘기인지 오늘은 재미가 없네. 옛날에는 말하면서 좀 그래도 흥미가 있고 재밌었는데 그래서 지쳤나 내가. 오늘 지금 35분 정도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하자면 이제 전쟁 끝내고 인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뭐 하나 풀어보다 보면 광고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에 관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물을 못 먹고 있으니 좀 후원해달라, 아니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들, 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뭐 아프리카에 뭐 이런 참상, 기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면서 후원해달라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프리카야말로 이전 문명에서 핵전쟁으로 공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물이 없어요. 날은 덥고. 근데 거기가 그 해구로 인해서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자들이 자원은 다 수탈해가면서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반시설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세상 곳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 우리도 지금 우리 사는 것도 힘들지만 눈을 들어 잠깐 보면 다른 세상은 또 다른 세상만큼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돕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즘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전쟁 끝내고 정말로 이제는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말로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코로나하고 윤석열 이거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너무 많고 집안이 작살난 사람도 너무 많고, 저는 저대로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면하지 마시고 주변부터 좀 챙기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전 언제야?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때 장모님이 독거노인 구청에서 연말에 김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가져다 먹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장모님이 그거 안 드신다 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또 이제 구청에서 줬다니까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줬나 해가지고 봤죠. 너무했더라고요. 정말 노인들한테 진짜 김치 그렇게 주면 어떡합니까? 난 무슨 백김치인 줄 알았어요. 고춧가루도 없고 중국산 배추인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썩어요. 그래서 냄새도, 그 배추가 중국산 배추인데 잘 절이지도 않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를 노인들 드시라고 주시나 구청에서. 나 그때 진짜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잖아.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죽어도 욕먹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 김치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뭐 자원봉사 써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김장철에 이렇게 해가지고 줬대면서 너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주는 어떤 그런 식이라면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하고도 욕먹습니다.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상처받아도 됩니까? 네? 아, 나 그때 진짜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야, 나 진짜 구청 이랬는데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구나 했어요. 그때. 어디 구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진짜. 예, 제가 짤막짤막하게 할 얘기는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생각 저 생각도 좀 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아들 군대 하고 나니까 마음은 또 굉장히 허전하고 또 아내는 또 장모님 만나고 와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침대에서도 오늘은 왜 아내가 장모님하고 밖에서 만나니까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아까 자는데 코 골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피곤했나 봐요. 이게 뭔가 지금 하루하루가 사는 게 뭐냐 싶어요. 아무튼 내일은 또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자. 내가 지금 약을 이빠이 먹으면서 지금 췌장약을 이빠이 먹으면서 오늘 막걸리 한 병 먹었거든. 근데 나 진짜 더 열받으면 소주 마셔버린다. 소주 마시면 나는 감당 못해. 너네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나 열받게 하지 마. 나 진짜 소주 마시는 날은 진짜 너네들 그런 거 상상하지 마라. 상상도 하지 말자. 나 진짜 얘기 안 할게. 나 소주 마시게 하지 마. 나 근데 진짜 열받으면 마신다. 이거만 경고할게. 나 소주 마시면 진짜 너네들 피곤해져. 내 지금 이 체력에서 소주 마시면 췌장 터진다. 나 죽어. 근데 내가 진짜 열이 이빨이 열받아서 올라버리면 나 그냥 소주 먹고 죽을래. 농담 아니야. 나 괴롭히지 마. 열받게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다. 담배가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동전 세다가 지금 왔어. 나 뚜껑이 알리게 하지 마. 경고한다. 네, 마칩니다.